안녕하십니까? 경영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의 두 번째, 그래서 경영학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두드림 경영학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경영학의 기초, 경영학의 문을 두드리다. 그래서 경영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경영학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영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경영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학 같은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고 경영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 되겠죠.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어떤 그 경영학은 어떤 수학, 경제학 이런 것처럼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언스와 아트와 결합된 부분, 이런 좀 응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어떤 경영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윤리, 철학, 정보기술, 수학, 통계, 무역이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떤 그 융합해서 기업을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활동을 다룬 어떤 그 실용적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무적인 학문, 그다음에 그 탁상머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학문, 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은 그러니까 특히 경영학은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집대성에서 모아진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의 역사는 기업의 역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심리학, 윤리, 철학보다는 조금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성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발전되면서 그 기업이 운영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습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운용이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순수 이론적인 학문은 아니다. 그래서 실무를 중심적인 학문이다. 경제학 주로 이제 경제학, 심리학에서 조금 더 발전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요즘에는 이제 수학, 통계학 이런 것처럼 어떤 과학적인 접근 그런 부분에 어떤 학문적인 접근으로 경영학을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대세적인. 왜냐하면 빅데이터 요즘 뭐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비자 행동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으로 심리학적인 근거로 소비자의 행동이라든지 조직의 행동 이런 거를 유추하고 그런 거를 살폈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떤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 행동,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뭐 이런 학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경영학이라고 하는 종합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경영학은 아트냐 사이언스냐 이랬는데 아트적인 요소와 사이언스적인 과학적인 요소를 같이 겸비한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은 또 여기 경영학에는 우리가 크게 경영학이라고 그러지만 경영학에는 재무관리, 회계관리, 마케팅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파생돼서 조직 행동론, 소비자 행동론, 그래서 인사관리론 이런 부분을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기업에서도 어떤 한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관리, 경리적인 파트, 재무관리, 마케팅적인 파트, 인사적인 파트. 물론 생산 부분은 이제 경영학도 이제 생산 경영이라는 게 있지만 경영학적인 요소는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총무 3대 축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의 그 3대 축이 주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실무적으로는. 그 다음에 윤리,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도 윤리적인 요소,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SCR이라고, 그러니까, 소셜, 코퍼레이트 리스폰서빌리티,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요즘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도입되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론이 어떤 부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은 이제 어떤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예전에는 수기로 뭐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정보를 경영 정보, 전산 정보에 의해서 활용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리적으로 계량 경영이라고 해서 수학적인 마인드, 통계학적인 마인드 이 부분이 좀 더 요즘은 발전돼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조금 더 진보한 빅데이터도 통계학에서 요즘 진화된 학문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역학에서 파생된 국제 경영관리 뭐 이러한 부분을 해서 어떤 산업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경영학은 어떻게 나왔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활동을 다루는 거예요. 기업의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배우고 어떠한 부분을 차용해서 기업을 오퍼레이션 시키면 그 기업이 번창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발전된 학문이 경영학이라고.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고 그런 게 아니라 경영학 관리를, 경영학 수업 이런 거를 통해서 경영학 마인드를 배양하면서 위대한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거죠. 교육받지 않으면 훌륭한 경영, 뭐 타고난 경영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교육에 의해서 전문 경영자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경영학은 전문 경영자를 양성하는 트랙으로서 경영학이 기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면 많이 나가는 부분이 기업에 취직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영학자가 되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부터 경영을 연구하는 부분 있지만 일단 경영학과에서는 취업 부분, 기업체 취업, 기업에 취업해서 직장인으로서 활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창업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주테마가 되는 뭐 교수가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주테마는 기업과 관련된 일을 실무적으로 잘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문 그런 부분이 경영학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경영은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활동을 다룬 학문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활동을 다룬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학은 어떻게 구성되나?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경영학은 경영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플래닝, 오거나이징, 조직화, 그 다음에 통제. 그래서 플랜, 조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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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그래가지고 실행하고 통제, 컨트롤하고 여기는 피드백, 통제, 피드백까지 해서 그러니까 플랜, 그다음에 점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누면 우리가 플랜은 계획을 수립하는 거, 조직화하는 거,
지휘하는 거, 통제하는 거, 이런 부분이 순환되는 거죠. 선순환. 그래서 경영학 과정은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다. 조직화를 잘 하는 거다.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시라든지 이런 거를 잘 내는 거다.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목표에 의해서 잘 달성됐는지 비교하고 컨트롤,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게 또 되면 어떤 그런 부분이 다시 계획으로 가는 것이다. 조금 더 단계로는 계획 수립 단계. 그러면 계획 수립 단계를 좀 보면 계획은 뭐냐면 미래를 좀 예측한다는 거죠. 5년 후에 경영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기업은 5년 후에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행동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거를 플래닝이 나와요. 계획 수립 후 결과물은 플랜이 되며 주요 대응은 예측, 목표 설정, 실행 방안, 예산 이런 부분이 계획이 돼요. 플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어떤 작은 여행을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여행이 어떤 보람찬 여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작정 운전하고 나가서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2박 3일 계획 일정표를 짜가지고 그 일정대로 어느 맛집을 들린다든지 그런 일정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여행을 하면은 좀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듯이 기업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면 그 계획대로 운영이 되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조직화라는 것은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에 필요한 자원이나 사람, 자금, 시설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죠. 바쁜 부서에는 사람을 더 투입하고 한가한 부서에는 사람을 좀 빼고 그래서 경영 자원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한 분은 돈을 조달해주고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면 돈을 좀 축소시키고 조직화는 결과적으로 오거니제이션으로 조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되는 조직화가 부서별로 사람을 어떻게 배치. 그러니까 혼자서 기업을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혼자 창업하지만 일이 많아지면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지, B라는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세 사람이 생산만 하다가 한 사람들은 하면 기획 총무를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생산을 하고 또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충원되면 기획, 마케팅을 한 사람이 하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추가하면 기획, 재무, 마케팅하고 나머지는 생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느니 사람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많이 채용이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떤 적재적소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 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조직화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휘라고 하는 부분은 지휘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을 계획도 수립하고 조직화 됐으면 목표에 맞게 비전이라든지 미션에 맞도록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지시하는 그러니까 지시라고 그러면 조금 적어보니까 어떤 어떤 음악 지휘자가 하는 것처럼 어떤 지휘한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고 어떤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듯이 어떤 경영자가 지휘를 잘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지휘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매우 중요하며 지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휘봉을 자꾸 함부로 흔들면 구성원들이 그 함부로 흔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흔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지휘를 정확하게 미션에 맞게 비전에 맞게 지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통제, 컨트롤링은 통제란 계획에 따라서 기업의 목표가 달성되어 있도록 계획과 성과를 비교해 본다. 내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실질적인 일이
형성되면 그것과 계획했던 것과 실행이 어떠한 갭이 있는지 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본다. 계획과 성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통제 활동이다. 어떤 우리가 길을 큰 도로를 해놨는데 도로를 이탈하게 되면 이탈됐다. 워닝을 줘가지고 도로 안으로 들어오게.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러면 지시되는 방향으로 예정된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 새 길로 빠졌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잘못 되었다 그러고 다시 길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유턴해서 돌아오라는 이런 것들이 통제라는 거지. 통제가 있어야만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어떤 내비게이션을 찍어놓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빠지더라도 통제 기능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는 계획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수정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뭐 내비게이션 맡을 때도 보면 경유하는 부분 아니면 무료로 하는 노선, 무료로 어떤 목적지를 가는 데서 톨게이비를 안 내는 무료로 하는 경유지를 선택하면 그 국도라든지 이렇게 인증하지. 또 지름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계획을 잘 짜려보면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이라는 게 나침반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정착. 물론 콜럼부스의 신대륙은 동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못 들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렇게 어떤 좀 잘못되어도 신대륙을 발명할 수도 있지만 계획대로 지시한 대로 안 가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영 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경영 과정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을 관리하는 거다. 경영의 구성은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은 어떤 계획 수립하고 조직, 지휘, 통제 이런 부분이 선순환이 된다고 그러면은 회계 관리에 있어서 이제 관리에서 경영 관리, 재무 관리, 마케팅, 생산, 인적 자원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도 계획 수립, 조직, 지휘, 통제, 생산 운영도 계획, 지휘, 조정, 통제, 마케팅도 계획, 지휘, 조정, 통제. 그 다음에 재무 관리도 재무 계획, 재무 조직, 재무 지휘, 통제. 이런 게 각각 이렇게 계획, 지휘, 계획, 조직, 지휘, 통제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경영 관리의 구성은 어떤 거냐? 인적 자원 관리다. 인적 자원 관리는 뭐냐면 기업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어떤 배치하는 거. 뭐 인적 자원 관리는 예전에는 인적 자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떤 기업의 초창기에는 잘 모르니까 사주쟁이를 옆에다 놓고 사람을 선발하고 이랬다. 근데 요즘은 이제 스펙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보고 선발하고 그렇다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학력 정보, 뭐 출신지, 학교 정보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학적인 자질 이런 거를 평가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선발하는 거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지만 그 블라인드 테스트 중에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인적 자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계획하고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는 활동이 생산 운영 관리다.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 관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광고와 판촉하고 유통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그래서 마케팅 관리는 사피와 관련된 프로덕트 상품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광고 판촉
플레이스, 어디에 유통을 시키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근데 요즘은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이 부각되니까 커뮤니케이션 쪽, 이런 쪽 홍보 커뮤니케이션 쪽에 어떤 관심이 많아진다. 이런 부분은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케팅이 요즘 차별화되는 특화되고 있다. 재무관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 은행에서 자금을 차용한다든지 투자자를 받는다든지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걸 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부분. 회계는 이제 또 재무하고 좀 비슷하지만 재무관리는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급여를 주고 운영하는. 회계는 기업에서 따른 금전 관련 자료의 축적과 분석, 그다음에 기업 경영을 수치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관련 행동한다. 그다음에 국제 경영이라고는 이제 기업이 어떤 다국적화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이 문화도 다르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관습도 다르고, 그다음에 상도의도 다르고, 그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업 활동이 해외로 확장되고 다양한 국가들에게 적용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국제 경영, 다국적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다음에 교육 정보 시스템은 각 기업의 각종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생성 및 구축, 분석, 유지, 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은 경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면 경영은 플랜, 조직화, 지, 통제라는 것을 통해서 경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관리, 재무 관리, 계획 관리, 국제 경영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 등이 있다. 그래서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하고, 또 인적, 생산, 마케팅, 재무 관리 각각 다 각각의 어떤 지, 계획, 조직화, 통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한다는 거죠. 하나가 가면 삐끗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큰 울타리 속에서 큰 공동체적인 형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을 공부하는 방법.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영학적인 사고,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경영자가 되는, 창업자가 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경영학 원론, 지금 배우는 경영학 원론은 항상 그 필수, 성경책처럼 필수문으로서 기초학문이니까 그거를 숙지하는 것이다. 경영학 원론은 경영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공 기초 과목이나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므로 9학년에 대해서 다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 원론은 이게 어떤 성경책처럼 항상 꺼내놓고 다시 본다는 이런 부분을 다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경영학적인 사고, 경영학적인 마인드 이런 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경제신문 보는 습관을 들인다. 경영학은 현실 세계와 밀접하므로 경제신문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영학이라고는 이론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경영학 책에 반영이 되지 않은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 것이, 기업의 트렌드가 어떤 것이, 요즘의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것이, 이런 거는 경제신문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하고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경제 어떤 학술지 같은 거를 보면 더 전문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몸소 경영을 체험하기.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니까 우리가 매일 어떤 원래는 현실, 기업 현장 속에서 몸소 체험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거를 체험을 통해서 경영학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취업, 아니, 잠깐만요.
취업 창업 프로그램에 창업해 본다. 요즘에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창업 인큐베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인큐베이터처럼 병원 인큐베이터라는 게 어떤 미숙아가 나오면은 아니 그러니까 다 마치 부모 어린애가 태어날 때 10개월을 안 되고 7개월 만에 조산한다. 그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창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대로 형성되기 때까지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기간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에서 못하니까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어떤 그 많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이 창업해 본다든지 아니면 또 취업 어떤 그 취업을 한번 해본다든지 단기로 한번 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단기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영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경영학은 그냥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활동을 다루는 응용 학문이다. 기업은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되게끔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영학을 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거는, 경영학의 과정은 플랜, 오거니제이션, 디렉팅, G, 통제 이런 과정을 순환한다.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두, 실행하고 체크, 통제하고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나누면 계획, 조직, 지, 통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경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운영 관리, 재무 관리, 회계, 국제 경영, 경영 정보 시스템 이런 많은 그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이것이 다 독자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모니가 되는 것이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영학은 여러분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영학은 밀접한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이 두드림 경영학, 여러분 경영학 기초다지기 이 책은 다른 책은 쓸모 버리더라도 이 책은 고학년 졸업하고도 좀 보관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고 입사하고 나서도 업무 추진하는데 이거가 내가 의사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거를 잘 수립하는 베이직한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신문 보는 습관을 좋다는 매사에 항상 연구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신문, 학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고 또 외국어를 좀 영어라든지 일본어를 한 가지 외국어 정도는 완벽하게 해서 그 나라의 정보, 외국어로 된 경영학 지식 이런 거를 습득하고 구체하고 기록해놓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몸소 경험을 체험해 본다.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실무적인 학문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기업에 한번 인턴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경영학적인 사고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에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또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인턴십 같은 거 어떤 6개월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 책을 가지고 기본서가 돼서 그 경영학
그래서 배운 내용을 좀 준용하도록 내가 행동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또 지시를 받았을 때도 잘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위에다가 다시 피드백을 시키고 플랜, 두, 체크 이런 거를 해보는 거죠. 자기가 배웠다는 거가 이렇게 플랜, 두 항상 플랜, 두, 체크 이런 거를 생활화를 통해서 어떤 해보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서도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 내에서도 뭐 어떤 가정 경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 그다음에 여러분의 동아리 운영에서도 경영학적인 요소가 동아리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적인 요소로 관리될 부분이에요. 동아리에서 어떤 장소로 뭐 MT를 간다. 멤버십 트레이닝 MT를 간다 그럴 때 플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거예요. 경영학적인 요소. 그다음에 계획 수립한 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요즘에 학생들은 어디 가는지 몰라지만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강촌, 대성리, 춘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가까운데 서울에서도 MT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플랜을 잘 짜서 실제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 또 갔다 와서 대조를 해보는 거죠. 그게 플랜 투 체크라는 거죠. 플랜 투 체크라는 것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업의 현장에서만 플랜 투 체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모든 매사에 하는 거를 플랜 투 체크 이렇게 현장 속에서 하면은 경영학을 배운 거를 몸소 실천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창업 프로그램의 창업을 요즘에는 이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자 이런 사람을 많이 우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청년 창업자에게 특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전부 메모를 해서 그 청년 창업자에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요즘에 이제 돈이 말로 없으니까 어떠한 사항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신사업이라든지 사업자를 인수했다고 그래도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업하고 나서도 다른 사업을 했을 때도 폐업 전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도움을 주니까 그런 사업을 골라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부분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경영학 두드림 경영학 그 교과서로는 두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을 기업가 정신 어떤 혁신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을 주안점을 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경영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떻게 구성되었나 그리고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교재로는 경영학 3장 그래서 경영학 이론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 이론이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